교재는 17쪽을 피면 되고 유찬이 참 오고 있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수를 할 건데 지수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제 중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나?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앞에서 이제 지수 법칙을 살짝 했었어서 이미 잘 하고 있을 텐데 이제 한번 배웠던 거를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지수의 정의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a의 n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a를 몇 번 곱한 거다? n개, 그치, 얘를 n개 곱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지수는 이 지수에 뭐만 쓸 거냐면 얘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수만 썼었어. 네. 개수를 의미하니까 자연수만 썼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수 법칙을 어떻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여기 지수는 항상 곱해진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곱해진 개수로 기억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확장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지수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얘를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어디까지도 보고 싶은 거냐면 이제 지수에 유리수도 넣고 싶고 좀 더 나아가서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 범위로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자연수에서 유리수 실수를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여기에 곱해진 개수가 써 있는 거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는 뭐 2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2를 3번 곱한 8이다라고 했었는데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겠다. 무슨 말이냐면 2의 3분의 1제곱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혹은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건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2의 루트 2제곱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쟤네들을 지수를 개수로 생각하기가 힘들거든. 3분의 1개, 마이너스 1개, 루트 2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개수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왜 자꾸 개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의 성질이라던가 법칙을 내가 이거를 유리수나 실수로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올 거거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의미만 생각하면 돼. 의미. 지수의 음수가 왔을 때의 의미, 지수의 분수가 왔을 때의 의미, 지수의 무리수가 왔을 때의 의미는 사실 없거든. 의미가 없고 그냥 이제 뭘 써도 상관없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모든 지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지수 법칙을 5가지를 한 번만 쓰고 갈게. 우리 첫 번째 지수 법칙이 뭘 배웠냐면 우리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밑이 같은 지수의 곱하기는 어떻게 바꾸기로 했었냐면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꾸기로 했었어.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너네 까먹었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쓰고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우리 얘는 증명 어떻게 했었니? 증명을 더 한번 해볼까? 얘는 a가 A를 n분 넣어. 여기다 쓰자. a가 쭉 해서 n개 곱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n개 곱한 거를 곱할 거라서 총 곱해진 개수가 n 더하기 n개. 개수를 생각하면 총 곱해진 개수가 n 더하기 n개라서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으로 바뀌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배웠었냐면 a의 n제곱의 n제곱.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됐었냐면 곱하기. 지수끼리의 그치 곱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었지. 지수의 곱하기로 바뀌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두 문자 혹은 식에 곱 전체의 지수가 씌워져 있으면 이 지수를 마치 분배할 수 있었죠. 이렇게 지수를 분배해서 얘를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배운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이 곱하기를 분배할 수 있듯이 분수도 분배할 수 있어서 a분의
B 전체의 n제곱도 얘를 마치 그냥 분모랑 분자에 분배한다고 생각을 해서 A의 n제곱분의 B n제곱. 뭐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증명하는 거 생략을 할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눗셈, 지수의 나눗셈,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뭔가를 선행을 미리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n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 만약에 앞에 있는 놈의 지수가 뒤에 있는 놈보다 크다면 얘가 곱해진 개수가 더 많은 거라서 A의 n-n제곱이 된다라고 배웠고 만약에 m하고 n이 같다면 두 수가 사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거라서 1이 나왔었고 만약에 뒤에 있는 지수가 앞에 있는 지수보다 컸다면 중학교 때는 뭐라고 너희한테 가르쳤냐면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것을 뺀 다음에 분의 1을 해달라. 근데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쳤지.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선행을 하나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통일시켜서 얘기를 했었어. 사실 A n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써볼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쨌든 지수에 곱해진 개수가 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냐면 약분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왔었어. 만약에 A의 10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그냥 얘를 A 5제곱 분의 A 10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는 10개 곱해져 있고 여기는 5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5개 이렇게 약분하면 그냥 A의 5제곱이다 라고 계산하지 이딴 식으로 계산 안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놓은 거야. 나는 이 밑작업을 해놓을 거면 차라리 애초에 선행을 좀 가르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의 자연수가 어떤 걸 유리수 실수로 확장시키기 전에 우선 중간 과정에 정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은 이제 너희한테 이미 다 가르쳤던 내용인 거지.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시키고 싶어. 그럼 이제 정수는 자연수와 차이점이 자연수도 들어가 있지만 0도 들어가 있고 음의 정수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0이랑 지수가 음수일 때의 의미를 파악을 시키겠다. 우리 나랑 한 아이들은 미리 이제 선행을 했었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닐 때 밑이 0이 아닐 때야. 밑이 0이 아닐 때 우리 A의 0제곱은 뭘로 정의하기로 했다? 1로 정의하기로 했다. 마치 0이 들어가 있으면 자꾸 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0제곱 1이 나오는 경우 병주도 선생님이 경우의 수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지수는 뭐에 대한 나라니? 곱셈 나라죠. 곱셈 나라. 곱셈 연산과 관련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근데 A의 0제곱은 정의가 A의 n제곱이 곱해진 개수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A를 아무것도 곱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곱셈 나라에서 도화지처럼 순수한 아이가 누구다? 1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곱셈에 우리 이제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곱셈의 항등원이다라고 불러. 곱셈 세상에서 항상 뭔가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백지 같은 아이야. 도화지 같은 아이. 곱셈 나라에서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1이 늘 나올 거다. 그래서 A 0제곱은 1로 약속을 한 거지. 자, 그럼 이제 내가 밑이 0이 아닐 때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아. 정의되지 못해. 애초에 그냥 0의 0제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숫자야. 있을 수 없는 숫자.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 0의 0제곱이 나오면 그건 그냥 없는 수라고 보면 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근데 그럴 리 없겠지? 대학교 때는 뭔가가 정의되어 있을 거야. 너네 느낌상 0의 0제곱은 뭐가 돼야 될 것 같니? 0이요? 0의 0제곱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0이 돼야 될 것 같지? 근데 0의 0제곱은 0으로 정의되는 수학도 있고 0의 0제곱이 1로 정의되는 수학도 있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게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뭐 대수학, 해석학, 뭐 위상수학, 복수수학 되게 다양한 수학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야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다루는 수학은 대수학하고 해석학이거든. 대수학이 숫자를 대신하는 학문이야. 너네 뭐 집합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지금은 교육과에서 하지만 뭐 행렬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수학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아니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학이라고 부르는데 대수학이나 해석학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표현하기 좀 건방질 수 있겠지만 수학의 기본의 기틀이 되는 단원의 분야들에서는 다 0의 영제곱은 0으로 정의돼. 0의 영제곱은 0으로 정의돼. 근데 기하학이나 뭐 위상수학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는 1로 정의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주위의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내가 전공한 게 대수학이고 해석학을 제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0의 영제곱이 0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줄 거거든. 왜 0의 영제곱이 0으로 정의되는지를 한번은 소개시켜 줄 거고 얘는 이제 그래서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일종의 약속이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 두 번째를 너네들한테 미리 가르친 이유가 얘를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헷갈리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미리 좀 가르쳤던 건데 얘가 헷갈리기 쉬워서 너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잘 기억을 시켜볼게. 우리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지수의 음수는 뭘 의미하냐면 역수를 의미해. 역수를 의미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지수에서 마이너스의 역할은 역수를 의미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A에 마이너스 n제곱이 있다면 얘는 이제부터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 거다? 역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역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는 a n제곱의 역수다라고 마이너스를 떼고 뒤에다가 역수라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 n제곱 분의 1이 될 거야. a n제곱 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수에서 음수가 역수를 의미한다라는 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당연하게 성립이 되거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당연하게 성립이 돼.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걸 써놨는데 여기서 뭘 가지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 n제곱의 역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면 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a의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을 해볼게. 지금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른다라고 치고 우리 지수에서 위치 같은 거의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a의 영제곱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영제곱.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2제곱이 a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그냥 대충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야. 대충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다. 마이너스를 떼고 역수를 의미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너네한테 가르쳐서 얘를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다? 그냥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뺄 거라. 얘는 a n제곱 빼기 a n제곱이다. n-n제곱이다 라고 바로 만들 거야. 자, 간단해.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애초에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을 했니? 곱하기의 역수로 바꾸기로 했었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얘를 나눗셈을 곱하기의 역수로 바꿀 거니까 a m제곱 곱하기 a n제곱 분의 1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우리 a n제곱 분의 1은 a n제곱의 역수니까 뭐라고도 쓸 수 있을 거냐면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럼 이 1번에 의해서 위치 같은 두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그럼 m 빼기 n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이상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m하고 n을 정수, 유리수 넘어가서 실수로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할 시간이 없다고.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a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을 나눠서 계산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몇 가지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요거 뭐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 5개가 왜 중요한지를 한 번만 얘기해 보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거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 a의 n 더하기 m제곱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지수는 밑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한. 연산이 가능해. 아 예. 네. 물론 내가 지금 말하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곱셈에 대한 연산이니까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이잖아. 나눗셈하고 곱셈은 일종의 짝인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산도 곱하기나 나누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되게 의미가 있어. 지수는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네도 이미 문제를 풀 때 많이 썼지만 a의 n제곱의 m제곱이 a의 n 곱하기 m제곱이 된다는 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일 거야. 좀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같다가 중요한 거지. 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많이 해봤을 거야. 우리 만약에 a에 6제곱이 있다면 얘는 6이 2 곱하기 3이니까 a 제곱의 세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a 세제곱의 제곱으로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a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a의 제곱이라던가 뭐 a의 세제곱의 값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마치 성형수술하듯이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세 번째랑 네 번째도 또 의미하는 게 있는 거거든. 세 번째랑 네 번째도 의미하는 게 있어.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밑이 달라도 연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밑이 다를 때는 적어도 뭐가 같으면 연산이 가능하냐면 지수가 동일하면 연산이 가능해.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나가면 굳이 쓸데없이 막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해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써나가는 것들이 단순 내신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그래.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접근할 때는 얘네들을 떠올리지 못하면 내가 방향성을 잡아나가기가 힘들어. 우리가 수능에서 그냥 단순 지수계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복잡한 지수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뭐다? 지수는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야. 그럼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다면 뭐라도 통일시켜야 된다? 지수라도 통일시켜야 된다. 이게 너네 마음가짐으로 잡혀 있어야 돼. 지수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17쪽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다. 공주야 유찬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시간은 모르지도 않을 텐데. 다른 학원 시간을 조정했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17쪽 넘어가서 지금 이제 18쪽으로 넘어가서 또 확장을 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수를 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써볼게요. 지수 확장. 우리 아까 정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을 하고 가르치는 거라서 저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 지수의 확장을 해보고 싶은 건데 지수를 이제 우리는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하나 시키고 싶은 거야. 사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얘가 전부야. 요것만 하면 돼.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건 의미가 없거든. 별로 의미가 없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암기처럼 익숙해져야 돼.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분수의 의미, 그러니까 분모가 갖는 의미
만약에 이제 a의 n 제곱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다면 a의 n 제곱분의 1이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의미가 뭐가 될 거냐면 제곱근이 되는 거야. 얘는 a의 미안해 이렇게 쓸게. 얘는 이제부터 n 제곱근 a가 될 거야.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n 루트 a가 될 거야. a가 될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면 지수의 분모는 뭘 의미한다? 거듭제곱근을 의미한다. 거듭제곱근을 의미할 거야. 자, 얘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무작정 너는 이거 외워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되게 잘 만들어진 애들이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A는 그냥 A지. A는 그냥 A. A 1제곱은 그냥 A잖아. A 1제곱은 A야. 우리 아까 앞에서 뭘 배웠냐면 A의 n 곱하기 m제곱을 내가 A n제곱에 m제곱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곱하기를 이렇게 지수의 지수를 찢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1을 이렇게 한번 찢어볼게요. 1을 얘를 여기다 그냥 여기다 쓰자. n 곱하기 n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를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얘가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한번 의미를 해볼게. 얘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 선생님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 뭉탱이로 이렇게 써볼게요. 뭉탱이는 n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얘를 n 제곱하면 a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n 제곱하면 a가 된대. 그럼 유놈의 정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n 제곱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이 뭐가 되는 거다? n 제곱근 a가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n 루트 a가 되는 거지. 얘가 n 루트 a의 n 제곱하면 얘를 n 제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아 요놈하고 같은 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같은 놈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제곱근을 배울 때는 거듭제곱근을 배울 때는 a가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됐지. 근데 이제 양수 여기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양수가 와야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양수가 와도 되고 음수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 a의 n분의 1제곱이야. 너희가 이거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거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면 너무 뻔한 내용이야. 자, 이따가 a의 n분의 1제곱의 고차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우리 a의 n제곱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a의 n제곱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자연수라고 쳐봐. 이 자연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자연수일 때는 a의 양수가 오건 음수가 오건 상관있니 없니? 상관없지. 상관없어. 2의 세제곱 이렇게 썼으면 8이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건 얼마지? 4야. 그럼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얼마지? 얘는 마이너스 30이지. 여기 지금 지수가 자연수가 왔을 때는 양수가 오건 음수가 오건 상관이 없어. 여기 규칙이 존재하지. 어떻게 배웠어 우리?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 음수를 짝수번 제곱하면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될 거고 음수를 홀수번 제곱하면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a의 n분의 1제곱이야. 이 n분의 1 분수거든. 이거 유리수거든. 유리수는 짝수 홀수 개념 있니? 짝수 홀수의 정의가 뭐지? 이로 나눴을 때 그렇지. 짝수는 2의 배수,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수에서야. 짝수, 음수, 홀수는 어디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연수만 얘기하는,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유리수잖아. 더 이상 짝수, 홀수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럼 너는 생각을 해봐봐. 음수의 n분의 1제곱 계산이 가능할까? 음수의 n분의 1제곱
n분의 1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판단이 안 되잖아. 음수일 때 지수가 짝수면 양수로 나와야 되고 홀수면 음수로 나와야 되는데 판단이 돼 안 돼? 이거 판단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수학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순간, 사실 이제 정수에서는 가능한 일은 유리수부터는 안 돼. 저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순간 미친 A는 반드시 0보다 큰 것만 생각할 거야. 음수가 오면 정의되지 못한다. 밑이 음수면 더 이상 정의할 수 없어. 왜냐? 짝수홀수 개념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냥 무작정 밑이 음수가 못 온다라고 양수만 와야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자연수 기준으로 지수를 잡았을 때는 양수일 때 상관없고 음수면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로 바꾸고 지수가 밑이 음수면 밑이 음수고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고 계산이 가능했는데 이젠 더 이상 유리수 범위에서는 짝수홀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겠다. 너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고려할 필요는 없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알아서 다 양수로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 계산 문제를 맞추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흔히 이제 내신에서 1등급을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은 이게 고려되지 않으면 그냥 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혹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고 나서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이제 확장시킨 거로 보면 돼. 응용시키면 돼. A에 n분의 m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A에 n분의 m제곱. 선생님이 너네 알아서 잘하겠지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에 m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A의 m제곱에 n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지수에서의 분모는 뭘 의미하는 거야? 거듭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n하고 m은 자연수거든. 유리수니까. 얘는 그냥 지수에서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분모는 거듭제곱근으로 올 거고 A의 분자는 그냥 곱해진 개수니까 m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n루트 A m제곱이 될 거야. 유리수에서 지수가 유리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모는 거듭제곱근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분자는 애초에 우리가 그냥 지수 처리하듯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건 얘를 이렇게 바꾸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3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될 거야? 얘가 거듭제곱근이 될 거니까 4루트 3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5의 7분의 2제곱 이렇게 있다라면 얘는 7루트 5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선생님은 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나는 거듭제곱근의 표현보다 지수로 표현하는 걸 훨씬 선호하거든. 그 이유가 계산이 얘가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 편한 건 아니고 얘가 편할 때가 많고 뭔가 좀 쉽게 볼 때도 많아.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이게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3의 3분의 4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 3의 3분의 4제곱은 얘 3분의 4는 3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우리 지수에서의 합은 3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두 지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3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를 만약에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해보면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3의 세제곱을 바깥으로 빼는 거. 너희 아마 어제 거듭제곱근 문제 풀 때 3의 세제곱이 나가는 경우의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거든. 그냥 다 밑에가 작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3 루트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생각하고 얘는 다시 제곱근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아 얘가 3이니까 3 곱하기 3 루트 3이다 라고 가는 게 지금 정석적인 방법이야. 물론 둘 다 내가 지금 중간 과정을 집어넣느라 시기 길어지긴 했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얘가 이제 좀 더 편할 때가 많거든. 얘는 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서 우리가 지수로 풀어 나갔을 때 계산이 좀 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얘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볼 거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내가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유치원에 이제 국어 끝났나요? 국어 수준이었나? 두 번째 자 만약에 지수를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볼까?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수의 성질을 실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그냥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선생님이 문제로 예를 들면서 숫자로 예를 들면서 한 번만 해볼게. 자 만약에 2에 루트 2제곱 곱하기 2에 3 루트 2제곱 이렇게 있어. 3 루트 2제곱 있어.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지. 미치 같은 두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뭘로 바뀐다?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제 실수 범위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야? 2의 4 루트 2제곱이 될 거야. 자, 2의 4 루트 2제곱의 의미가 뭘까? 2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2의 3분의 1제곱은 의미가 뭐니? 3 루트 2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2의 4 루트 2제곱은 의미가 뭘까? 없어. 그냥 저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2를 4 루트 2번만큼 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수를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 뿐이야. 그래서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 이게 가끔 거기에 꽂히는 애들이 있어. 막 선생님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라고 거기에 꽂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수에 문자 쓸 수 있듯이 그냥 루트 쓴 거야. 그래서 개수를 기억을 하면 되고 자 다 똑같아. 2에 루트 3제곱에 2 루트 3제곱 이것도 똑같아. 그냥 실수로 써 있어도 내가 일부러 지금 무리수로만 쓰는 거거든. 자 무리수로 쓴다 하더라도 지수의 지수는 곱하기였지. 2에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제곱이 돼서 얘는 2에 6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뭐 마찬가지로 이 뭐 곱하기는 생략을 해볼게.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2에 3 루트 2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얘는 그럼 그냥 뭐가 되는데? 우리 미치 같은 두 지수는 2의 3 루트 2 빼기 2야. 그냥 더 계산 안 돼. 그냥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킨다라는 건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지수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숫자를 쓸 수 있다. 이거 왜 할까?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거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단원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킨다라는 거 정수는 숫자가 뚝뚝 끊어져 있지. 1, 2, 3, 4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유리수도 매끄럽게 갈까? 우리가 볼 때 매끄럽게 갈 것 같지만 너네 2분의 1 다음에 오는 유리수 2분의 1 다음에 온 유리수를 하나를 콕 집을 수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틈이 엄청난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이렇게 빼곡히 메꿔져 있거든. 근데 내가 유리수들을 점을 이렇게 찍잖아. 유리수들을 점을 찍으면 이거 선처럼 보이긴 할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잘 보면 과연 빈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빈 공간이 이렇게 막 빈틈이 보일까 안 보일까? 유리수를 쭉 나열했어 내가. 유리수를 쭉 나열하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본 거야. 빈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빈틈이 없어. 놀랍게도.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그러면 이게 빈틈이 없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빈틈이 보이지 않아. 그럼 진짜 빈틈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선생님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딱 설명해준 표현이랑 한 번만 해보면 내가 모래 엄청 가는 모래를 병에다가 꾹꾹 담았어. 꾹꾹 담아가지고 막 엄청 다졌어. 그래서 딱 봤더니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 이렇게 딱 빛을 비춰보니까 완전히 딱 보여서 빈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여기 모래와 모래 알갱이 사이에 진짜 빈틈이 없을까?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다 물을 딱 떨어뜨리면 물이 슉 스며서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틈이 존재할 거예요. 이게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의 차이거든요. 카운터블이 뭐냐면 셀 수 있다는 거잖아. 언카운터블은 셀 수 없다지. 우리가 무한히 많으면 자연수는 카운터블 할까 언카운터블 할까? 자연수는 카운터블해. 셀 수 있어. 끝도 없이 있지만 셀 수 있어. 유리수랑 무리수는 언카운터블해.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이기에는 틈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셀 수 없어. 이게 카운트를 못할 만큼 하나하나를 1대1로 대응시키지 못할 만큼 틈이 없어 보여. 그럼 얘네가 빈틈을 다 메꾸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처럼 선을 이룰 수 있는가? 라인업을 한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해. 유리수, 무리수는 라인업을 하지 못해. 그게 라인업을 한 첫 번째 조건이 실수야. 실수부터 라인업을 해. 실수부터 라인업을 해. 그래서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킨 이유는 이제 선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선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제 함수로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함수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지. 이거 끝나면 뭐 배우겠어? 지수 함수 배우는 거지. 지수 함수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켰다라는 얘기는 이제 함수로 쓸 준비가 된 거다. 이제 오늘 문제를 쭉 풀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네.